공신력 높은 샌디에고 구단 담당 기자가 김하성의 몸값으로 우리나라 돈 2천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예상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지 기사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디애슬레틱의 샌디에고 담당 기자인 데니스 린이 독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진행 상황 그리고 연장 계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금액일지에 대해서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파드리스 팬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로스터에 남은 구멍을 메우기 위해 김하성을 트레이드하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겠냐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팬들은 김하성 선수를 보내기 싫어한다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데니스 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하성 선수가 구단 내 트레이드 후보 가운데 올겨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A까지 9개월, 그러니까 한 시즌밖에 남겨놓지 않았는데 샌디에고는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내야 유망주 이 잭슨 메릴이 준비가 되면 내야 어딘가에서 김하성을 싸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데 소토나 바로우를 길게 쓸 수 있는 선수들로 대체했듯이 김하성에게도 비슷한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 김하성 선수는 골드글러브급 수비와 저렴한 연봉을 가졌기 때문에 소토를 진지하게 노렸던 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팀들의 관심을 실제로 끌어모았다고 하고요. 샌디에고 구단 내부적으로도 몇 주 동안 논의해 왔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김하성 선수의 대가 뭐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하성을 사려면 선을 훨씬 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김하성 선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월 20일에 열리는 이 서울 시리즈 전까지는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샌디에고는 2024 시즌에 어쨌든 경쟁력을 갖길 원하는 팀이고 김하성 선수는 8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뭐 트레이드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김하성 하나를 팔아서 2명의 주전 외야수 그리고 최소한 1명의 선발 투수를 확보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페이롤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구단도 역시 트레이드 시장에서 고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트레이닝 때 다른 구단에서 이제 미들 인필더들 그러니까 내야 이 수들이 부상을 당할 가능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다치거나 메릴이라던가 다른 유망주가 준비를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준급 3루 수비를 이미 보여주고 있고 마차도가 팔꿈치 수술 재활이 조금 늦어져서 3루수로서 복귀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 그동안엔 지명타자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에서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트레이드 관련된 얘기를 또 마감을 짓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하성에게 합리적인 연장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데니스 리는 컵스의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댄스비 스완슨이 어떤 선수입니까? FA 시즌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분을 수상을 하면서 만으로 29살의 나이에 이제 FA 시장에 나왔었는데 시카고 컵스와 맺은 계약금 7년에 무려 1억 7,7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된 선수는 보스턴의 트레버 스토리 선수인데요. 스토리는 보스턴에서 2루수로 뛰기 위해 6년에 1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가 또 29살 시즌이었다. 그러니까 스완슨과 스토리가 김하성 선수의 계약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주 선수가 사실 김하성 선수보다 이룬 것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라던가 여러 부분에서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김하성 선수도 이 선수들 못지않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일단 첫 번째, 김하성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나 이루수에서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지녔으며 지난 2시즌 동안 팬그래프 WR 기준으로 했을 때도 8.1승을 기록하면서 올해 10월에 만으로 29살이 되는 선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라운드 위에서 부상도 없었고 스토리와 달리 송구에 대한 건강상의 염려 또한 없는 선수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미존 수술을 통해서 어쨌든 한번 또 수술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팔꿈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데니스 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다가오는 FA 시장에서 유격수 부분 경쟁자라고는
윌리 아다메스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다음 FA 시장에서 유격수 최대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김하성 선수의 올해 연봉 800만 달러죠. 샌디에고가 시즌 개막 전에 재정적으로 예상 못한 성과를 거둬서 연장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올해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2024 시즌을 커버하는 7년에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계약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계약만 맺어도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계약을 실제로 맺었다라고 한다면 추신수 선수가 2014 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맺었던 계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7년에 1억 3천만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런 계약을 김하성 선수가 맺는다면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문제는 만약에 김하성 선수도 연장 계약으로 잡게 된다면 빠지는 선수를 제외하고 2025 시즌에 단 10명의 선수에게만 사치세 페이롤 기준 1억 6천만 달러를 줘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장기 계약자들이 이미 충분히 많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하성 선수랑 연장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사치세 계산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연장 계약을 당장 맺는 게 아니라 FA 시장에 나오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를 더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데니스 린이 내다봤습니다. 맞습니다. 김하성의 예상 계약 규모 연평균 금액 2천만 달러 정도 아니겠습니까? 2천만 달러를 살짝 좀 넘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스토리가 2년 전에 계약했을 때에 비해서 생긴 이 몸값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싼 금액일 수도 있다라면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케이스를 또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샌디에고 담당 기자인 데니스 린이 기사에서 팬들에게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이랑 친한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와 6년에 1억 1,3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김하성 선수보다 3살이 어리긴 합니다만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뛴 적도 없고 수비라던가 주루 측면에서는 김하성보다는 적은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앞서 말씀드렸던 7년에 1억 5천만 달러짜리 계약은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김하성이 타격 측면에서 고전한다면 몸값에 타격은 입을 수 있겠지만 내야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여 방식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있어서 저점을 꽤나 높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데니스 린은 이렇게 내다봤다면 사실 댓글도 많이 달렸었잖아요. 댓글에도 샌디에고 팬들의 김하성 선수에 대한 사랑이 저는 직접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김하성이 트레이드 된다면 매우 속상할 거라는 팬이 있었고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면서 팀의 모든 것을 바치는 선수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퓨렐러 단장에 대한 이런 비판 역시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상한 계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소토랑 김하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냐. 보가치와 10년 동안 2,500만 달러씩 줘야 돼가지고 김하성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 현실은 이 프렐러 단장의 해고 사유로 충분하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프렐러가 지난해보다 성공한 확률이 낮아 보이는 팀으로 올 시즌의 팬들을 계속 구장에 찾아오고 싶게 하려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응원하는 선수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팬도 있었는데요. 그 팬이 꼭 집어서 말한 선수 바로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자, 사실 데니스 린의 이번 기사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이 김하성 선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샌디에고 역시도 김하성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금액, 연장 계약이라던가 FA 때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이 현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질의응답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시즌 전에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가 일어날지, 아니면 또 연장 계약을 통해서 샌디에고에 다시 한번 또 남게 될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 칼럼을 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